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후.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네, 지으님. 지난번 방송 저희 연애 얘기한 거 네. 0.5 에피소드가 올라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의 실망의 코멘트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랜저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중딩 고딩처럼 성인답지 못하게 그 주제를 다룬 것 같아요. 네, 30살답지 못하게. 30살이세요 벌써? 네, 29입니다. 네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만나이 그 국제적 스탠다드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7인가? 진짜? 아직 생일이 안 지났거든요. 아무튼 네. 예. 아직 20대이신 지은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애인이랑 그 반지집에 다시 가가지고. 저번에 그 맞춘다고 했던 커플링. 예. 그 처음 갔을 때는 그냥 디자인만 한번 훑어보고 왔었고, 그날 이제 가서 드디어 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것입니다. 네. 이쁘다. 이쁘죠? 여기 지금 오디오로만 들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뭐 비디오도 잘 안 보이겠네요. 지금 그러면 며칠 된 거예요? 맞추고 지금 다니지? 근데 저는 거기 있는 거를 그냥 달라고 했거든요. 사이즈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냥 약간 작더라고요. 들고 오고 보니까. 약간 다이어트 목표로 바지 사듯이. 예, 약간.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반지 살 때 뭐 맞추지 말고 거기 있는 걸 최대한 이제 들고 오면 더 싸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주문 제작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호기롭게 들고 왔는데 예. 네. 살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예쁩니다. 그래도 원래 반지 이런 걸 잘 하고 다니시는 편이세요? 원래 하다가 좀 안 하고 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애인이 다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네. 원래 있던 것도 끼고 커플링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액세서리를 잘 안 해서 뭐 반지고 목걸이고 귀걸이고 다 좀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사귄 지 한 100일쯤 됐을 때 애인이랑 커플링을 맞췄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하는 버릇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끼고 놔두면 되잖아. 아니 뭐 손 씻거나 아무튼 뭐 씻거나 할 때 저는 그 이물감이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요 안에 들어간 물 약간 말려줘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안 하다가 하면 하여튼 거슬려요. 뭔가. 그렇죠. 여기 없던 게 있게 된 거니까. 저는 이거 끼고 세수하다가 코를 한번 빡 긁은 적이 있고 여기 스크래치 쫙 나고. 되게 물리적으로 스크럽을. 네. 아저씨처럼 막 세수하다가 분노의 세수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 익숙해진 것 같거든요. 이제 한 1년 정도 하고 다니니까. 오늘 하고 오셨어요? 오늘 또 씻다가 또 놔두고 맨날 이렇게 혼나요. 아니 익숙해졌다면서. 익숙해졌는데 오늘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랬구나. 네. 저는 오늘 거의 종일 자다가요. 네. 오늘 방송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잠깐 오늘 방송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은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 연락을 쌩깠죠. 아니요, 사실 좀 걱정했어요. 네,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더 그래서 죄송하고. 아닙니다. 네네. 요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니 원래로 돌아간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강제적으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어나는 시간 일정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근데 이제 뭐 자는 시간이고 일어나는 시간이고 다 망가져 버린 것이에요. 사실 이게 백수 되고 나서
그 의식을 했거든요.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슬금슬금 무너진 지는 좀 됐어요. 슬금슬금 이제 조금 요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어차피 네. 뭐 9시에 어디 맞춰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렇죠. 뭐 요 정도는 10시쯤 일어나고 괜찮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슬금슬금 무너지더니 낮잠도 진짜 한정없이 자고 요즘. 아니 어제 몇 시에 주무셨는데요? 어제 3시 좀 넘어서 잤어요. 그렇게 뭐 일찍 주무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3시쯤 자고 일어나기는 또 한 8시 반, 9시쯤 일어났거든요. 네. 일어났는데 또 한 11시쯤 잠들었던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쭉 네. 주무신 거예요? 네네. 자고 깼다가 자다가 보통 이제 영상물 같은 걸 틀어놓고 그걸 보다가 잠들었다가 깨서 이제 보니까 뭐 에피소드가 한 3개 넘어가 있으면 이제 또 뒤로 돌려가지고. 저랑 비슷한데요? 네, 그런 식으로 생활했고 저는 요즘 또 어제 그저께쯤부터 빠진 콘텐츠가 네. 그 한국 사이비 종교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네. 그거 플로우 한번 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좀 넷플릭스에 화제작으로 떠올려져 있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네. 네, 이제 한국 사이비 종교 4개를 다루는 K 컬트 재밌겠다.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원래 요런 장르를 좋아해요. 그런 장르? 종교물? 사이비 때? 때랑 상관없어요. 큰일 날 소리를. 네. 이거는 진짜 뭐 국내외를 불문하고 좀 그런 영적인 사기를 치고 그런 영적인 사기를 당했다가 이제 깨닫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는데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맞나? 갑자기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비스무리하다 치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고 그거를 진짜 한 번에 몰아봤어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8에피소드까지 있거든요. 에피소드가 총 8개인데 그거를 몰아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 콘텐츠 하나로 풀리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주의 약간 전사가 좀 더 궁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파헤쳐서 유튜브 이런 쪽으로 보충학습을 하였던 것이. 제가 더글로리 봤을 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더글로리도 봤어요, 최근에. 예. 네. 이게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송 녹음하는 일 기준으로 아직 파트 2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 파트 2가 나오면 그것까지 다 몰아보고, 네. 감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주연님이 전에 희망하셨던 대로 더글로리 방송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지금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여튼 다시 사이비 컨텐츠로 돌아와서 네, 그 넷플릭스 다큐를 보고 이제 각종 국내외 사이비 종교들에 관한 이제 뭐 취재 영상이나 네, 유튜버들이 또 좀 맛있게 버무려 놓은 콘텐츠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보면서 네, 오늘은 한국 기독교 계통의 이단의 역사를 그 유튜브에 찾아보니까는 CBS 그 기독교 방송이죠. 네, 그 CBS 기자분들이 그 한국 기독교 이제 그 기독교를 뿌리로 두고 이제 거기서 그 종교적인 언어로는 이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사이비로 다 퉁쳐서 얘기하는데 그 이단의 역사를 이제 1917년부터 1917년이요? 1917년부터 이제 그때가 약간 그 사이비 종교 그 기독교계 사이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교리 이런 거를 이제 시작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3편인가 되는 기나긴 강의 영상 같은 건데 그거를 시작으로 진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잤다가 다시 깨서 다시 그런 걸 보고 네, 지금 제 뇌는 지금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절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도 막 엉망진창으로 잤지. 네. 사이비 종교 어쩌고 그것도 잔뜩 봤지. 네. 신천지도 다시 봤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꿈꾸는 거 아니에요? 꿈에서 막 사이비 종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그래서 심취한 하루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충분히 또 사실 저희가 거의 구성인과 대본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주제만 이게 잡아놓고 만나곤 하는데 오늘 그래도 당일에 카톡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은 약간 가닥 정도는 잡고 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가닥을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자버리고 폰을 막 꺼버리고 통잠을 낮 동안 자버리는 바람에 이제 지은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오늘 그래서 며칠 전에 잡아놓은 주제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요. 네. 네, 방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는 보리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 이제 발랄하고 다들 마이크 오디오 물리고 막 엉망진창 완전 난장판이었는데 어쨌든 둘이서 이렇게 소박하니 또 좋은 담소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번 에피소드도 재밌었어요. 네. 저도 다시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보리님의 그러니까 지금 현 애인과 네. 맺어진 그 과정의 그 드라마가 몇 번을 들어도 서사가 진짜 몇 번을 들어도 네. 너무 재밌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네. 네. 저도 즐겁게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죠, 지은님? 오늘은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 무너진 얘기를 하고 이런 갓생스러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네. 머쓱한데 여튼 그래도 저희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그래도 막 그렇게 장기간 끊어지지는 않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운동을 하는 거를. 그쵸. 사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갓생을 사는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갓생은 합니다. 사실 네. 상대적인 거니까. 그쵸. 저희가 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오운환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운환이라고 하면 이제 매일매일 오늘 운동 완료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짬짬이 이제 생존 보고 겸 오늘 한 운동을 끝마친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이제 그죠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하는 그런 단톡방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유튜브 데뷔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 단톡방에서. 네. 어찌 된 겁니까? 사실은 지난 한 2달 동안 저도 그 오운환 카톡방에 거의 그냥 치어리더였죠. 항상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격려하는 종류의 이모티콘을 다 동원해서 파이팅하고 있는 모든 이모티콘을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올릴 때마다 와 대단해요, 축하해요, 멋있어요, 뭐 이런 거를 한 2달 동안 올렸었어요. 본인 건 안 올리고 네, 그러니까 남들이 운동한 거에 이제 환호하는 역할을 주로 하셨는데 그 원래 주연님 하는 운동이 뭐죠? 저는 수영이죠. 그 수영 얼마나 하셨어요? 수영이 보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엄청 일찍 시작했네요. 네. 그 좋아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아니요, 엄마가 일단 시키니까 가라고 하니까. 물가에서 그래도 생존할 줄 아나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배웠고 그 수영 실력으로 이제 계속 살다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성추행? 성희롱? 약간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수영 교실에서? 네,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남자 여자가 섞여 있었는데 그냥 다 같은 수영장에 넣고 이제 막 놀았단 말이에요. 필리핀이니까 맨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장이죠. 어쨌든 수영을 하는 곳은 그 캠프 안에 이제 수영장인데 거기서 조금 이제 발육이 빠른 남자애들이 저 수경을 쓰고 이렇게 막 밑에서 보는 거죠. 이 새끼들? 약간 상어 떼처럼 이렇게 계속 제 밑에 허리 밑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여자애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주연님이 유독 그렇게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필리핀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는데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그때 저는 이제 수영복을 입으면은 뭐 패드를 한다거나 뭐 털을 정리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 2차 성징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그 경계에서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게 제 수영복이 아니고 엄마 걸 들고 가가지고 약간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실루엣이 다 보이는. 그래서 더 좀 집요하게 노렸다 그 새끼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트라우마 돼가지고 네, 오랫동안 수영을 못 하다가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물류센터 일을 하고 허리가 아작남으로 인해서 약간 재활 치료를 통해서 수영을 다시 시작을 했죠. 재활 치료 목적으로. 다른 운동은 사실 허리 다치면 하기 힘드니까 걷기도 사실 좀 무리가 있잖아요. 웨이트도 사실 그 운동치료사 이런 분들이 지도해주지 않으면 다치기도 쉽고
네. 괜찮으십니까? 네. 그 사이에 뭐 헬스장도 등록을 해봤는데 그 허리 다쳤다고 하니까 트레이너 분들도 잘 모르시고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걸.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괜히 운동 하루 했다가 한 일주일 누워 지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잘 못하다가 수영을 하고 약간 할렐루야 돼가지고. 아, 성인 되고 나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네. 어쨌든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운동을 그 수영을 다시 시작하신 거네요. 네. 아, 몸이 다 기억을 하던가요? 아, 그래서 그 원래 다 모든 그 소위 말하는 4가지 영법, 자유형, 네. 배형, 평형, 저병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수영 교실 가면. 그때 그걸 저병 발차기까지 배웠어요. 아, 그래도 얼추 다 배운 상태에서. 네네. 그 다시 시작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좀 몸이 기억하고 좀 아무래도 완전 초보보다는 그죠? 네. 그 뭐지? 처음 갔던 수영장에 그 마스터반이 있어요. 그 초중 고급 그리고 마스터반이거든요. 아, 고급 위에 네. 이제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평형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중급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객기를 불려서 마스터반에 등록을 했죠. 내가 얼마나 수영 영재였는데 이러면서 이 초심자들이랑 함께 할 수 없다. 아니 그래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 더 빨리 배우겠지 이런 그것도 마음으로 맞는 말이네. 네, 그렇게 등록을 해서 맨 꼴찌로 시작을 했죠. 아, 그래도 강등당하진 않았네요. 네, 그 이모들이 오히려 이제 이모들이 엄청 잘하시는데 등 근육 진짜 막 빵빵하고 진짜 멋있거든요. 그치, 그 수영 고인물 여사님들 네, 진짜 엄청나잖아요. 엄청 진짜 뭐 젊은 사람들 다 이제 치고 막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좀 체력적으로 딸리시다 보니까 네, 중간에는 후반부부터는 젊으니까 네가 가라. 아, 이 젊은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많이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양보하듯이 운전할 때 양보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모범 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불량 운전자들 다 수영장으로 보내.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그 초급반 기초반 이게 그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네.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네네. 근데 그게 그래서 빨리 차잖아요. 이제 등록 접수를 받을 때 기초반이 빨리 차서 그 처음 해보는데도 일단 자리가 빈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급이나 고급을 찍었다가 이제 강사가 지켜보더니 안 되겠다 해서 옆 레인으로 보내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래도 마스터반에서 적응을 잘 하셨네요. 바로. 네. 그래서 이제 감각이 있나 봐.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모들이 제가 그때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여유로웠고 이모들도 뭐 거의 그때부터 개인 지도를 저병 이모가 저병을 가르쳐주고 평형 이모가 평형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담을 해가지고 해봐라 저까지 갔다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호도 아니고 저병 뭐 네. 김복순 여사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호되게 이제 훈련을 받고 실력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그럼 재개하셔서 지금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3년, 4년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계속 하니까 어때요? 이게 내 운동이다 싶어요? 네, 저는 수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왜 제 애인이 또 수영 쳐돌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오늘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일요일 날에 새벽 수영을 가자고. 네. 그분이 그러니까 원래 가는 수영장에 그 클래스 등록을 못 하셨어요. 그기가 이제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추첨제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추첨제에서 떨어졌고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왜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으니까 수시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도 막 이렇게 알아보고 하더니 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 달은 수영 쉰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 놓은 상태인데 근데 오늘 제가 이 녹음하려고 나올 때 보니까 그 수영복이 택배로 와 있더라고요. 쉬는데 새 수영복을 산 거야? 내 생각에 보니까 그런 주말에 왜 수영장들이 자유수영 개방하는 곳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곳을 이제 주 1회 정도는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지연님을 끌어들이려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수영의 매력은 뭘까요?
수영하면서 뭐 어떤 점이 그냥 수영을 만약에 영업을 한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수영을 지금 애인의 수영 영업을 한 1년째 거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꼭 커플이라고 모든 걸 다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첫 번째이긴 하고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네. 하다가 저는 완전 성인이 다 돼가지고 수영을 그래도 사람을 사지 멀쩡하게 이렇게 있고 하면은 물에 빠졌을 때 나 스스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0대 중후반쯤에 이제 수영장 등록해서 처음 진짜 완전 발차기부터 숨 쉬는 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배웠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한 6개월 다니고 저도 저병 발차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꽤 하셨는데. 했는데 했으나 이게 뭔가 재운동이다라는 느낌은 그러니까 계속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서 그런 부분, 그런 매력 제가 아직 눈 뜨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궁금해서. 네. 그렇다면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달리기에 러닝에 진짜 취미가 없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체력장 때 그때 느꼈거든요. 저는 제가 체력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운동신경은 좋은데 체력이 좋진 않더라고요. 지구력을 말하는 거죠. 심폐지구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면 네. 근데 심폐지구력은 수영할 때도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게 물론 호흡을 능숙하게 하면은 숨이 덜 차게 수영할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숨을 참고 뱉고 하는 그 컨트롤을 하면 숨이 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지를 막 움직이니까 숨이 차는 운동인데 그런 점에서는 뭐 불편함 못 느끼시고 달리기 할 때만 불편하시던가요? 네. 아니 수영할 때는 이게 점점 잘해지면 진짜 힘을 덜 들이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달리기는 그냥 개 힘들던데 그냥. 아, 네. 여기서 달리기 갑자기 왜 나왔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은 갑자기 달리기 얘기 왜 하지 할 텐데 제가 하는 운동이 달리기거든요. 네.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달리기. 저도 사실 달리기에 크게 어릴 때부터 흥미가 있었다거나 한 건 전혀 아니고. 달려라 하니 보고? 전혀. 그거 보면서 그냥 하니 파이팅 했지. 나도 달려야겠다. 네. 거기도 보면 그리고 하니가 달리다 죽어요. 그렇구나. 이게 한이가 여러 가지 버전이 그게 리부트가 여러 번 됐거든요. 또 그거 나왔다. 아시나요? 나도 한이에 대해서 정통하진 않는데 네. 이제 KBS 1 채널에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 끝나면 항상 해주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그런 달려라 걸 다 알아요? 한이가. 왜냐면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이제 뭐 이상한 애니메이션 안 해주고 네. 특집 방송 이런 거 하면 진짜 막 슬퍼하고 하던 어린이였단 말이죠. 대박. 아무튼 한이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거기 세계관 안에 인물 관계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리즈의 한이가 여튼 그래 뭔가 달리면 안 되는 병에 걸렸는데 네. 엄마를 향해 달리다가 이렇게 그렇게 요절해버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이 세대가 있으시면 잘못된 얘기를 제가 했다면은 코멘트 달아주시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달리게 된 계기는 그냥 뭐 20대 초중반쯤에 네.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라톤 있잖아요. 네. 그 마라톤에 관한 뭐 어떤 게시물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런 운동하는 그 뭐 하루에 이제 운동량 이런 걸 올리는 그런 게시물과 더불어서 이제 뭐 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마라톤 대회가 저는 되게 그냥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 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마라톤이 엄청 네, 사기업에서 여는 마라톤 대회가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코스가 있어요. 마라톤을 뭐 이제 가볍게라도 마라톤이 사실은 42.195km를 뛰는 네. 정식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 진짜 장거리 달리기인데 이제 보통 단축 마라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하프 마라톤은 21km 정도로 뛰는 그러니까 절반이죠. 42km에.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요? 21km? 네. 21km를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그러면 42.195m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도로 한번 찍어보세요. 보통 네.
부산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부산에서 그 서면에서 광안리가 1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네, 물론 길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그냥 쫙 이었을 때, 네. 쫙 이었을 때 그 거리가 10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면이랑 광안리를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직선거리로 그냥 하늘을 뛴다고 하늘로 그걸 아유. 곧장 있는 도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한 번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마라톤 대회들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여는 마라톤 대회를 보면 네.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 진짜 초심자들 혹은 가족 뭐 마라톤 가족 달리기 이렇게 네. 해가지고 5km짜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요거는 사실 뭐 한 번도 연습이나 달려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뛰어볼직한 5km, 10km 방금 말씀드린 하프 마라톤 21km 그리고 진짜 풀 마라톤 42.195km 이렇게 한 4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벌써 무릎이 시큰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공감 능력이 너무 굉장한.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참여하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라톤에 대해서 서치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 또래 2030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그런 운동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왜 등산도 그랬잖아요. 등산도 네. 이제 약간 어르신들이 즐기는 맞아. 그런 액티비티 이런 느낌이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마라톤 달리기도 지금은 사실 뛰는 분들이 2030 세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길에 뛰어봐도 예전에는 제가 그때 이제 마라톤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할 때는 진짜 없었어요. 진짜 거의 장년층 분들의 스포츠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죠. 온천천에만 나가도 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도 그런 달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막상 이렇게 마라톤이 많고 또 은근히 이렇게 많이 열린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이 마라톤을 도전하거나 즐기는 인구가 많다는 뜻인데 그렇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그냥 그렇게 가볍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갈 대회를 이제 찾아보았던 것이죠. 그 적당히 이제 내가 시간이 되는 때 내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제공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를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부산에서 열린다고 했었던 무슨 아이 사랑 마라톤 뭐 그런 이름의 그러니까 뭐 이제 마라톤 보통 마라톤 대회 등록을 하면 참가비를 뭐 적게는 한 2, 3만 원에서 많게는 뭐 5만 원 이상 내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낸다. 좀 그 마라톤 대회 참가하면 이제 티셔츠나 이런 기념품 같은 거를 가방이나 이런 기념품 같은 걸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보통 그 약간 후원 네, 그쵸. 목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런 자기네들 로고나 이런 게 들어간 그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무튼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무료 마라톤도 있기는 한데 아마 잘 없고 보통 한 최소 2만 원은 받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때 찾아볼 때도 그 정도 선이었는데 네. 제가 달릴 만한 그 대회 일정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 사랑 어쩌고 하는 마라톤이었고 뭐 그래도 5km, 10km는 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달려보진 않았지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 10km인가 5km를 등록을 하고 그때 그 참가비가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했어요. 네. 그거를 입금을 하고 이제 돈값을 해야지. 그죠. 이제 그거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저희 집 당시 제가 본가 살 때인데 본가 근처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 무슨 강인데요? 강변공원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달리기 시작해봤어요. 네, 수영 강변요? 아니요. 그 수영 강변 아니고 동천이라고 아시는지 여러분? 동천. 네, 그 굉장히 사실 그 유산소 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유산소 운동하기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지만 어쨌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이게 달릴 수 있는 주로가 그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서 그때는 거기를 이제 처음 나가서 이제 그래 나 이제 대회 나가볼 거니까 달리기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시작했던 게 그게 첫 번째 달리기였어요. 근데 한 5분도 안 됐어. 한 2, 3분 뛰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쵸. 저도 그래요. 네. 2, 3분 뛰었는데 이제 미칠 것 같이 힘들고 뭐 이렇게 왜 거리를 측정해주는 그런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네. 왜 지금은 되게
뭐 워치나 나이키 어플 이런 거. 워치나 뭐 폰 어플로 되게 종류가 많아서 이제 취향대로 골라서 쓰는데 그때는 그 스마트폰 엄청 초창기 시절이라 가지고 되게 네, 디자인도 구린 아무튼 뭐 기본 기능은 제공하는 그런 어플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켜고 달렸는데 제가 1km도 안 달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숨이 턱까지 차고 이게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날에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게 아직도 좀 생생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초심자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자기 페이스를 모른 채로 뛰는 거? 이거는 근데 뭐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달려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뛰어야 이게 끝까지. 몇 킬로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냥 냅다 뛰는 거죠. 냅다 그냥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동작을 그냥 냅다 해버리는 건데 그렇게 뛰면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단거리 달리듯이 달리면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뛰어야 되나요? 전 자세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저도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래 뛰기는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편한 자세나 편한 페이스, 달리는 속도 이런 거는 이제 몸이 기억하는 정도는 됐거든요. 이제 뭐 그때 그 쇼크를 겪고 나서 제가 이대로는 5km커녕 1km도 절대 못 뛰겠다 싶어서 뭐가 잘못된 거지? 내 체력이 그렇게 그지인가? 저도 체력에는 사실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근육도 잘 붙는 편이고 그 뭐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이런 거에도 잘 달리고 그렇게 막 상위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뭐 체력장 이런 거 하잖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할 때도 뭐 괜찮은 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현실을 마주하고 너무 저도 쇼크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1km도 못 달리고 헉헉거리면서 이제 남은 거리를 걷다가 조금 뛰어오다가 다시 걷다가 막 이러면서 현타를 시게 맞은 채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더 마라톤 관련된 달리기 관련된 그런 콘텐츠 그런 걸 찾아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방금 지은님 말씀하셨듯이 자세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숨이 차는 이유는 대체 뭔지 이거를 심폐지구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부터 의학적 지식까지 그것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 써놓은 그런 사이트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책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단하다. 어쨌든 달리기로 내가 등록을 해놨잖아.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입금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는 달려야겠는데 싶어서 참가는 해야 되겠고 참가할 때 남보기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어쨌든 완주를 하고는 싶은 거예요. 에이, 그런 거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게 있었어 그때는. 왜냐하면 너무 자부심이 큰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초심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이런 걸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처음에는 이 정도로 잡고 기대치를 낮춘 다음에 뛰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조금씩 배워서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체력이 비약적으로 는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요령을 터득하는 그것이 그렇게 담배를 생각보다 펴도 별로 안 힘들게 뛸 수 있는 그런 담배와 유산소는 정말 맞지 않은 조합인데 저희가 둘 다 흡연자인데 지금 유산소를 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우리 팟캐스트에 담배 얘기 맨날 나오는 거 미안합니다. 아니 저 때문이에요. 사실. 약간 유해 콘텐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담배 장려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스타일이다. 시작하지 마시고 노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빛 조연. 지금 우리가 똥빛 조연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처음 등록했던 마라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기 마라톤이었습니다. 사기 마라톤이었어요. 왜요? 아이 사랑 어쩌고는 아이들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이 사랑 어쩌고를 주최하는 아이 사랑 어쩌고 재단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재단이었습니다. 헐 대박. 그게 언제 터진 거예요? 이게 제가 20대 제가 24,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더 전인가 아무튼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정확한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첫 등록한 마라톤이 사기 대회임으로 밝혀지고 이게 이제 마라톤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피해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단체 소송을 걸어야 되냐 이런 막 대책 같은 거 막 강구하고 카페 같은 것도 열렸어요. 피해자들 모임 이래가지고. 그 당사자이시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피해자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등록했던 사람들 여기 모여서 이제 법적 대책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카페도 가입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충격적이네요. 초심자로서 이제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그쵸. 이 판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내가 또 잘못된 판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지금 달리기를 하자고 해서 하필이면 또 이런 대회에 신청을 해서 돈을 뜯긴 거지? 그 결론은 그게 막 이렇게 계좌가 막 이중삼중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으로 잡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서 수사는 계속 하겠는데 당장 이렇게 뭘 돌려받거나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 수사당국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거기에 그냥 발길 끊어서 그래 잊자 이거 계속 뭐 4만 원 당시 4만 원 저에게 큰 돈이었지만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이걸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고 뭐 잘 달렸으니까 그날. 근데 그게 의외로 이제 일단 동기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게 사기 마라톤이든 뭐든 간에 대회가 사라진 거니까 그 내가 그걸 뛰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난 이제 달리기 초심자로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내 나름대로 이제 혼자서의 고독한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렇구나. 목표가 싹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기 피해자 모임이구나. 그렇지. 개최도 되기 전에 왜냐하면 그게 며칠 전에 보통 마라톤 대회는 뭐 현장에서 약속한 기념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택배로 먼저 그 기념품을 배번하고 티셔츠하고 이제 주기로 한 그런 것들을 미리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일날 현장에 이제 다 세팅을 해서 갖고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최 측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등을 쳐먹는 이런 사기도 진짜 그 쇼크를 2차 쇼크죠 이게. 첫 번째 쇼크는 이제 제가 너무 달리기를 하는데 짜쳤다라는 게 첫 번째 쇼크였고 이제 뭐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자신감도 붙고 있는 차였는데 대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조금 시작하려다가 그 이후로 한두 달은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네. 진짜 당시 학생이었는데 저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이런. 4만 원 진짜 큰데. 하고 그래서 그때 사실 계속 안 하게 될 뻔했었어요. 네. 사실 그걸 한번 참가해 보는 게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였는데 그 목표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표 달성도 뭣도 없는 상태로 끝나버린 거죠. 그냥 돈만 떼이고 그리고 삔또도 상했잖아 지금. 지금 돈을 떼어가지고 삔또도 상한 마당에 달리기가 갑자기 확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가 조금 지나서 그래도 뭔가 운동을 덕분에 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막 사실 많이 달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루틴이 돌아가던 때였는데 공부도 다 했고 다는 못했지만 아무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흡수를 좀 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름 루틴이 만들어졌던 상태에서 그 삔또가 상해가지고 한두 달을 확 쉬어버리니까 또 몸이 좀 무거워지고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른 운동이든 뭐든 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긍정적인 해결 방향이네요. 네. 그때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왜요? 지금은 왜? 아무래도 조금 때가 더 묻었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그래서 달리기를 다른 대회 사기가 아닌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많이 열려서 그때는 그 아이사랑 어쩌고는 1회 대회였거든요. 그런 거 말고 이게 몇 회씩 이제 반복적으로 열려서 지자체나 이런 주관을 끼고 하는 그런 대회를 찾아서 이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대회에 이제 신청을 해서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그 사건 이후 한두 달
쉬는 동안 들었던 생각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네요. 대회를 선별을 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대회들을 봤는데 그런 케이스가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저는 한 번에 잭팟이 터진 건데. 그러니까. 액땜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계속 달리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당시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잘 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찾게 된 후속 대회가 뭐였냐면 그 경주 벚꽃 마라톤이었어요. 봄에 하는 거. 네, 봄에 이제 진짜 벚꽃 필 무렵에 경주 그 문화재 그 유적들 사이를 이렇게 뛰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뭐 10km부터 해서 풀 마라톤까지 지원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그 대회를 알아보던 시점이 가을인가 겨울쯤이었어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던 때였나? 인데 벚꽃 마라톤은 뭐 일찍이다. 네, 예상하시다시피 3월이나 4월쯤 열릴 거 아니에요. 그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벚꽃을 배경으로 이렇게 뛰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작년도 대회 뭐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해서 이거를 나가야겠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내 기준. 난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왜냐면 그럴 것 같아.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한두 달이면 충분하니까. 근데 나간다면 그 대회를 여러 개 신청할 정도로 제가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 정도를 다시 재도전을 해봐야 될 건데 그 사진이나 뭐 이런 후기 같은 걸 봤을 때 그 마라톤이 되게 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등록해야겠다 하고 이제 신청 페이지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데 이제 코스를 정하잖아요. 10km, 하프, 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바로 완주? 좀 풀마라톤? 난 또 젊으니까 좀 길게 뛰는 것에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진짜 무모한 건데 제가 풀마라톤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뛴 지 지금 한 1km도 안 뛰고 헉헉댄 지 몇 달 안 됐던 애가 아니 뭐 그거를 한 40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도 그때 당시엔 되게 단순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42.19 그리고 마라톤이란 게 원래 정의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2.19를 뛰는 게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짜가 마라톤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마라톤은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일단 42.19를 뛰는 그 종목을 마라톤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하프 마라톤이나 이런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냥 달리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럼 어차피 이거에 뭐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실제 풀 마라톤을 언젠간 도전해보고 싶어질 거잖아요. 네, 정통 마라톤. 뭐 예를 들면 성지순례 같은 거잖아요. 어떤 그거를 찍어보고 싶은. 그치. 해야만 되는 거지. 버킷리스트 같이 이렇게 떠올랐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좀 단기간 달성을 해보자. 한 6개월도 안 남았었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 5개월 남았나? 그 정도 시점이었는데 덜컥 등록을 하고 제가 맹연습에 들어가게 돼요. 진짜. 이야. 진짜 그때 저를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운동 기록도 하고요. 식단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까지? 훈련법 같은 것도 이제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LSD라는 훈련법도 있고 뭐 언덕주 하는 그런. LSD는 마약 아니야? 근데 이게 LSD 같은 경우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좀 길게 달리는 거. 마라톤만큼은 아닌데 훈련으로 뛰는 건데 좀 긴 장거리를 꾸준하게 달려보는 연습하는 걸 그냥 최소한 하프 정도 거리는 그거는 이제 자주 할 수는 없는 훈련이고 이제 뭐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장거리를 뛰는 연습을 하는 걸 LSD 훈련이라고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체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 근육 웨이트도 했었고요. 제가 마라톤 때문에 헬스장도 끊었어요. 진짜 진심이다. 진짜 진심으로 아니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네, 저 혼자.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지하다님. 책을 막 한 두세 권 보고 인터넷에서도 막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저 혼자 이제 시간표를 짜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에 한 뭐 1시간을 내서 이날은 무슨 주 훈련을 하고 이때는 언덕을 뛰고 이때는 이게 뭐 약간 타바타 형식으로
막 질주하다가 네. 좀 쉬다가 질주하다가 쉬다가 이런 훈련도 있고 아무튼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은 많았어요. 그걸로 진짜 뭘 해도 될 사람이다. 지하나님 진짜 멋있다. 젊었죠. 결혼하고 싶다. 아유 젊었어요. 걔는 죽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결혼 안 해도 돼서. 아무튼 진짜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빡세게 준비를 했고 네. 근데 조금 몸에도 무리가 가고 할 정도였는지 제 근육을 조금 다치기도 하고 쉰 적도 있었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이제 다쳤는데도 무리해서 뛰면 진짜 골로 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부상 당했을 때 골 때리는 여자잖아. 부상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훈련법 이런 걸 또 찾아가지고 야 미쳤다. 해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준비를 해서 결국은 그 풀마라톤 대회 나가서 되게 기록은 사실 뭐 별거 아닌 수준인데 완주를 제한 시간에 했어요. 야. 네. 과거의 나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그거를 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마라토너로서의 자아가 생긴 거예요. 난 달리는 사람이야. 그런 자아가 생겼고 이제 제가 그 풀마라톤 뛰면서 만났던 이 주로에서 이게 우리가 차처럼 쌩쌩 달리는 게 아니니까 페이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달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제가 20km 구간쯤 갔을 때 이게 같이 뛰었던 아저씨가 되게 제가 당신은 젊으니까 되게 젊은 축에 되게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특히 풀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진짜 거의 장년층 좀 젊어도 한 30대 후반 40대는 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뛰셨고 풀마라톤에 그 주로에서 나이대로 치면 제가 진짜 거의 제일 어린 축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말 걸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엄청 이뻐했구나 또. 되게 기특해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같이 좀 한 2-3km 같이 뛰게 됐는데 막 얘기하면서 그분은 철인삼종을 하시는 분이래요. 철인삼종 진짜 더 엄청난 진짜 인간 또 그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세가 있거든요. 그걸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철인삼종 대회는 마라톤 대회보다 이제 빈도수가 적으니까 각각의 대회에 출전하신 거예요. 철인삼종은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달리기, 수영, 사이클을 하는 이걸 이제 극한까지 하는 미친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종합해서 하는 그 대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마라톤이나 이런 개별 대회에 비해서는 이런 대회 참여를 통해서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신 거죠. 그런 걸 아무튼 철인삼종을 한 아저씨가 이제 뛰면서 처음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 치고 엄청 잘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 철인삼종 그 시장에 20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훈련해가지고 조금만 훈련해서 나오면은 수상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뽐뿌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키우려고 자기가 그 아저씨랑은 이제 조금 더 달리다가 이제 그분은 더 잘 달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페이스를 높여서 먼저 가셨는데 아무튼 그 잠깐 달리는 그 시간 동안 이제 나눈 대화가 또 이제 운동인으로서의 어떤 그 심지어 불을 켜고 가셨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수영은 하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다. 그렇죠. 그건 되게 좋아 보인다. 대화를 나눌 여유가 있다는 점도 달리기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이상적인 조깅할 때 물론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좀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평소에 조깅할 때 이상적으로 그 생각하는 페이스가 뭐냐면은 그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같이 달리면서 가는 게 페이스 맞추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 녹음실 올라올 때 통화할 때도 헉헉거렸는데. 네네. 저는 뭐 달려오시는 줄 알았어요. 언덕을 달려오시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지. 아무튼 그 철인삼종 아저씨와의 만남 그리고 어쨌든 제가 완주를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완주증 받고 메달 받고 이러는데 그 달성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막 이제 한 몇 개월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또 칭찬을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애를 갈구고 저를 갈구고 이런 스타일의 양육자는 아니신데 네. 칭찬도 그렇게 많이 하는 양육자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공평하네요. 제가 근데 그 마라톤을 하고 나서 엄마 나 오늘 다 달렸어 하고 보고를 했을 때 진짜 너무 좋아하시던가요? 너무 칭찬을 심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살면서 받아본 엄마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것 같고 니는 진짜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감동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42.15를 뛰고 이제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런 그 기분 그리고 러너스 하이라는 게 실존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요? 네. 장거리를 책에서만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장거리를 진짜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약간 쾌감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되게 상쾌해지면서 그냥 약간 마약인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사실 이거에 빠져서 달리기를 계속 막 무리하게 하게 되면 위험한 건데. 어머나. 아무튼 근데 어느 정도의 하이는 이걸 계속 꾸준히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도 맛봤겠다. 네. 그 철인 3종 아저씨 만나서 네 철인 대비하면은 계속 해봐라. 네 철인 대비하면은 수상권이다. 이런 얘기하고 완주했고 엄마도 엄청 칭찬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다 와 진짜 42km는 대체 어떻게 하면 뛸 수 있는 거야 가능한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엄청 우쭈쭈를 받으니까 난 이제 달리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가 형성이 됐군요. 형성이 됐고 이걸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뒤로 대회는 이제 짬짬이 뭐 이렇게 42.19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장 들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들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네, 근데 계속 달리기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꾸준히 달렸고 물론 쉰 기간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제가 취직하고 좀 일이 바빠지고 이래서 뭐 이제 뭐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때를 통과하던 시기 그리고 또 이제 막 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운동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시기 그런 때 이제 몇 년간 중간에 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수영했다고 했잖아요. 수영 잠깐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좀 쉬었었고 그래서 완전 꾸준하게 진짜 뭐 계속 달려왔어요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니죠. 완전 꾸준하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놓지 계속. 않고 그냥 연 단위로 놓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의식하고 뛰려고 하고 다 계속 달려야지라는 마음은 기회 되면 달려야지 이런 생각은 계속 하면서 해왔어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니 우리 오늘 40분에 끊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50분이 넘었어요. 아니 지하다님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일찍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오늘도 안 되겠네. 네, 그리고 지금 님의 수영 얘기를 거의 못 들었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뭐 차차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지하다님 그때 1년 휴직하시고 우리나라 전국 도보 네 해파랑길 걸은 거 그거 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하려면 이제 오늘 또 갈 길이 머네요. 아니 해파랑길 걷기는 그것도 사실 경주 마라톤 등록했을 때 기분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해보고 싶은 달성해보고 싶은 거였고 달성을 할 거면 그냥 항상 저를 과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한 달 30일 걸린다? 20일 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개고생해서 꾸역꾸역 해내는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였고 제가 해파랑길 걷기를 했던 것도 마라톤 경험, 달리기 경험에서 걷거나 달리는 건 자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게 마인드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여튼 달리기는 그때 그렇게 시작하게 돼서 풀마라톤 한번 경험하고 계속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해오고 지금도 퇴직하고 나서 주 3회는 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갓생이네. 그럼 뭐해. 지금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 새벽 3시도 하루 종일 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잤다고. 오늘은 안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날도 있어야지 좀 인간적이지. 여튼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달리기가 또 길어질 줄 몰랐는데 난 사실 수영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확 해서 나한테 확 또 마이크를 넘겨버렸어요. 그걸 또 내가 한번 밀어냈어야 되는데 다시 확 잡아가지고. 아니야. 근데 저도 이 썰은 처음 듣거든요.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해파랑길 갔다 오고 약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마라톤으로 시작한 거는 처음 알았어요. 사기당한 것도 처음 알았고. 나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기당한 거. 그래서 엄청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어 갈까요? 네. 광고 듣고 오시죠.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 소수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 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홍예당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넵. 그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3시에 그 지금 이벤트가 하나 예정돼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 홍예당 쿵짝 실험실 시작하는 모두를 위한 노션 가이드 네, 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예, 그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제 접하긴 해봤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강사죠? 간단하게 사용법이나 팁 같은 걸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네. 운영이 될 예정이고 무려 그 진행자가 접니다. 제가 사실 그 노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문 강사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여차저차 이런 노션 같은 그런 생산성 툴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네. 예, 느껴집니다.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 보려고 진짜 많은 툴을 썼었어요. 그 거의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투두리스트 앱이나 뭐 관련한 프로젝트 관리 툴 같은 거를 자 전부 다 해본. 그러니까 신상 나오면 다 무조건 다운받아가지고 유료든 무료든 다 다운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써먹을까 막 이렇게 연구한 이제 약간 그 시기가 네. 있었거든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노션은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기도 해서 네, 저희 시골지 퀴었지 팟캐스트 내용도 노션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 지금 지금 듣고 계신 이 팟캐스트의 뭐 아이디어를 저장한다거나 뭐
뭐가 있지 거기에?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죠. 저희 소개와 네, 이제 앞으로의 뭐 에피소드들 이런 거. 예, 051 FM에 이제 제의 드릴 때도 그 노션 페이지로 그쵸 저희 소개나 방송 뭐 어떤 방송인지 이런 거 소개를 좀 써가지고 공유할 때도 그 노션을 활용했었고 아무튼 이게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툴이라서 네 개인화해서 쓰기에 참 좋은 노트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제가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홍해당 인스타그램 바이오 통해 가지고 네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시고 당일에 네 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 내 달리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밌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도 지금 브레이크를 못 잡고 이까지 와버렸는데 달리기가 약간 뭐 그런 거니까. 잠깐 해파랑길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까지 하면 진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는 다른 기회에 그 둘레길 관련해서 뭐 게스트를 모시거나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요거는 아무튼 다른 콘텐츠로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상세히 드리는 걸로. 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방금 든 생각이에요. 네. 뭐 아니면은 뭐 다음에 운동편 한 번 더 해도 되죠 뭐. 우리 운동 좋아하니까. 걷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달리기란 또 다른 섹션이기 때문에 따로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 다시 수영 얘기로 돌아갑시다. 예, 지은님. 네. 예. 제가 마라톤 뭐 대회 나가고 한 얘기했는데 네. 수영도 그런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게 있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일단 지하단님이랑 다른 사람이라서 대회 같은 걸 찾아보거나 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근데 수영은 보통 클래스 위주로 돌아가니까. 네, 그렇죠. 뭐 수영장에 있는 강습 위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달리기는 그런 강습이 없으니까 뭘 하려면은 목표 설정을 스스로 해야 하고. 요즘은 뭐 이제 러닝 크루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소속되거나 하셔가지고 뭐. 또 이제 나름 젊은이들의 운동이 됐어요. 맞아요. 달리기가 한 10년 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등산도 달리기도 이제 다 오픈 카톡방에서 그렇지. 그래서 다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게 다양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영처럼 딱 클래스가 그냥 뭐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던 건데 수영은 클래스로 그래서 지금 마스터 반을 다니고 계신 건가요, 여전히? 네, 지금은 근데 다른 수영장으로 옮겼어요. 다니시던 수영장 말고? 네, 원래는 좀 큰 데를 다녔는데 50m 풀도 있고, 네, 뭐 다이빙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영장을 다니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수영을 할 때. 그때도 저도 약간 지하다님이랑 비슷하게 대회는 아니지만 나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야겠다. 오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따로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인명구조반 이런 거? 네, 그게 그 자격증인데 약간 그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사기업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인데 그게 이제 적십자에서 하는 게 있고 레아라고 뭐 무식이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근데 적십자는 약간 빡세고 조금 더 인정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적십자 거기가 약간 그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레아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그거는 한 30몇만 원이었어요. 자격증까지 따는 그 비용 약간 운전면허처럼 딱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약간 그런 거죠. 거기선 어떤 평소에 하는 그런 클래스 수영이랑 다른 걸 배우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약간 생존 수영 위주고 거기서 좀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생존 수영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법이랑 다른 거예요? 네, 약간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유형 하면 이렇게 그냥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얼굴 들고 고개 들고 자유형을 한다든지 고개를 들고 평형을 한다든지 약간 무거운 5kg짜리 10kg짜리 밥에 이렇게 들고
옮긴 훈련. 아, 물에서 하기서 사람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CPR도 배우고 그리고 뭐 구조 장비 이런 거 다루는 법들도 배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과정은 뭐 몇 개월짜리로 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2달짜리였나? 3달짜리였나? 그래서 저는 주말반을 등록을 해서 그 주말 동안 이제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수영하는 거예요, 하루에. 다 뿌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목욕탕 오래 있으면 손발 이렇게 짜글짜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뿔 새도 없이 그 진짜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몇 명이 한 클래스로 해서 뭐 이렇게 보통 운영되는 거예요? 그때 한 1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반은 아저씨였고 이제 한 5명 정도가 이제 또래였는데 한 명은 선출. 아, 선수 출신의 네, 선수 줄임말. 출신이고 저보다 어린 친구였고 이제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수업을 들었죠. 우와. 되게 멋있다. 네. 그거는 그러면 그냥 목표로서 설정하고 이걸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간지나니까 그러니까 가봐야겠다. 일단 그 목표는 엄청나게 달성한 것 네. 같아요. 엄청 간지가 나네요. 네. 그냥 제가 수영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수영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냥 그러면 30만 원짜리 등록을 해야겠다. 그럼 어쨌든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수영복도 이제 약간 반바지, 반팔 이렇게처럼 이제 온몸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원피스 수영복 말고 이렇게 다리까지 좀 내려오고 팔도 좀 이렇게 낫이 아니고 좀 내려오는. 네, 그래서 좀 몸을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주문을 해서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완전 까만색, 완전 초보 티 나는 거. 아니, 네. 하기사 수영복 가면은 네. 그 수영장 수력이라고 하던데 수영장 네. 레벨 구력처럼. 네. 네. 그게 높을수록 굉장히 화려해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따고 나서 계속 수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그럼 계속 일반 수영 클래스를 다니셨던 거예요? 네, 그 뒤로 이제 그거를 등록하고 자격증 클래스를 등록하고 동시에 이제 그 마스터반을 등록을 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수영하고 5시간씩 수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수영을 했던 거예요. 아까 뭐 내가 뭐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님도 거의 물속에 살았네요. 네. 그때 뭐 이제 허리도 다쳤겠다. 좀 약간 삶의 새로운 그런 활력이 필요한 때여가지고 약간 수영에 잠깐 그렇게 미쳤었죠. 진짜 뭐 하루가 수영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때 제 최저 몸무게 찍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소진되었던 네, 거지. 그리고 진짜 많이 먹고 수영이 진짜 좀 밥맛 돌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럼 인명구조 그거는 그렇게 교육을 일단 수료를 하고 네. 그리고 시험 같은 걸 치는 거예요? 네. 시험도 거기서 이렇게 치는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쳐요? 뭐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CPR 시험. 마네킹에다 하는 네네, 거죠? 마네킹에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수영 종목이 있는데 다 까먹었다. 그 몇 가지 있던데. 그 배영으로 아니다. 알아서 이제 그 바벨 들고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구조해서 물 네. 밖으로 나오는. 네. 그리고 자명을 25m를 끝까지 하면 만점. 15m 넘기면 뭐 몇 점. 그 전에 올라오면은 0점. 뭐 이것도 했었고. 그게 약간 그 랜덤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가.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약간 일종의 문제은행. 네, 문제은행처럼 그런 시험이었던 속에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록해서 같이 했던 기수 중에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냥 민간 자격증이니까 거의 다 붙여준. 그러니까 좀 떨어질 그런 점수들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따고 나서 뭐 어떠셨어요? 뭐 그때 땄을 때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네, 몸도 엄청 건강해지고. 너무 갠진한다. 네. 인명 구조 가능한. 네. 다음에 물놀이 갈 때 무조건 끼어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여름에 빠지면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이제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러네. 네.
아니 뭐 우리끼리 그냥 어디 놀러 가더라도 지훈님 같이 있으면은 아니 근데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걸 또 그리고 막 2년인가 3년인가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문자 계속 갱신해야 된다고. 딴지 얼마나 된 거예요? 오래됐죠. 한 3년 됐으니까. 이제 갱신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갱신을 할 유의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갱신을 하고 싶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마라톤을 한번 하고 나서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처럼. 뭔지 알겠다. 네. 그렇지만 저는 달렸다는 기록은 어쨌든 영원하거든요. 자격이 박탈되고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저도 그냥 한 번 땄었다는 건 안 변하니까. 그러네. 아쉽기는 하겠다. 근데 어쨌든 되게 그 맹훈련을 해서 주말 10시간을 물 안에 있으면서. 근데 그게 또 이제 인명구조사가 있고 또 위에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레벨이. 네, 레벨이 또 더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쪽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 한 저는 뭐 딱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한번 따봤다. 그 정도 뽕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네. 대박. 그래서 그걸 따고 나서는 마스터반은 계속 다니셨던 건가요? 거기서 뚝 끊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백수생활 할 때는 거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이렇게 맨날 아침에 다닐 수 있었는데 거기 이모분들이랑도 엄청 친해지기도 했고 마스터반 네. 자리를 양보해 주셨던 네. 거기가 좀 잘 사는 동네여가지고 이모들이 진짜 친절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떡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수영장 문화? 네. 네. 잠깐 맛보기는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거북했거든요. 네, 떡값을 이렇게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쌤 생일 때나 스승의 날이나 그치. 이렇게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백수인 거 알고 어린 걸 아니까 떡값을 빼주시고 대신에 이제 뭐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떡은 한 2-3개 챙겨주시고. 잠깐만, 떡값이 말 그대로 떡의 값인 네, 거예요? 진짜 진짜 떡을 한 대를 해요 그냥. 아니 그냥 관용적으로 떡값이라 하고 그냥 돈을 챙겨주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돈을 걷어서 진짜 떡을 해서 떡이랑 포카리 스웨트를 해서 진짜 나눠 먹는. 그래서 떡값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애초에는 그렇게 떡을 하려고 떡값이라고 했던 거겠지만 보통은 그냥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스승의 날 이런 걸 맞아가지고 뭐 선생님 보너스 챙겨주는 그런 거.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문화를. 왜냐하면 난 수강료를 다 냈는데 그 수강료에서 어쨌든 뭐 그 강사의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알파인가 보다. 그 떡이 그냥 떡 자체는 그렇게 얼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네. 나 이제 그걸 이제 알다니. 너무 순진했네 내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수영장 다닐 때 뭐 몇 개를 안 다녔지만 다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이모님들과 거리를 뒀었거든요. 엮이면 피곤하고 신상털이를 하시잖아요 또. 맞아요. 굉장히 신상털이 몸평하시고 그게 칭찬이라도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하시고 약간 그런 도망갈 수 없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개인 그런 활동에 있어서 개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 어쨌든 뭐 같이 뭐 바통 터치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레인에서 맨날 봐야 되고 그쵸. 한 이틀 빼먹으면은 언니 왜 안 나왔노 이렇게 맞아. 닥달하고 조사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불편해서 그런 점도 약간 수영장과 거리를 두게 된 이유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겠네요. 근데 지훈님은 딱히 그런 게 불편하지 않고 잘 챙겨줘서 좋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하다님은 혼자서도 그렇게 잘 하시니까 러닝을 하시는 거고 저는 수영도 뭐 자유수영 있지만은 강습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훈련이 되고 강제적인 것처럼 해야 좀 운동이 되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확실히 지도가 좀 필요한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좀 수영은 특히 좀 지도가 필요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사회복지 전공에다가 노인문화 전공이지 않습니까? 노인문화 전공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가족 노인 복지학이거든요. 네, 세부 전공이.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성격상 좀 약간 이제 어머니들이랑 잘 지내요. 그래서 좀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조차도. 네, 이모들도 저를 좀 뭐 말을 잘하는 청년일세, 뭐 건실한 청년일세. 수영도 다니고 기특하네. 기특하다 이 이른 아침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쁘게 봐주셔서. 아침만 다니셨군요. 네네. 몇 시
요즘 다니시는 건 몇 시에 나가고 계세요? 요새는 7시 반 나가고 있습니다. 그 7시에 수영장에 입수를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제가 집이랑 수영장이랑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엄청 가깝구나. 네, 그래서 한 6시 반에 알람을 해놓고 알람 다 한 번은 꺼야죠. 그냥 한 번 껐다가 국룰. 네, 40분에 이렇게 옷만 입고 이제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 맨날 나가세요 그러면? 등록을 하고 보통 주 5일반 등록해서 다니시잖아요. 네. 그 주 5일반 다니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주 5일반 다니고 있고 근데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지금 회사는 조금 널널한 편인데 그 전에 중소기업 다녔을 때는 딱 9시에 도착을 했어야 되고 거기가 해운대여가지고 너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6시 반에 다녔거든요. 진짜 미라클 모닝이 멀지 않은 곳에 진짜 그때는 약간 미라클 모닝에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일부러 6시 반 등록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널널해서 이제 7시 반을 마치고 8시에 이제 딱 가면 이제 시간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며칠 5일 다 가세요? 그렇진 않죠. 지금 사실 다시 등록한 지 딱 일주일째이기 때문에 내일 가면 얼마 5일째거든요. 안 됐구나. 네. 그러면 얼마나 쉬셨어요 중간에? 한 달 반 정도 쉬었어요. 많이 쉰 것도 아니네. 네. 그 월급을 늦게 줘가지고 진짜 체불 고발. 네, 그래서 밀린 거야. 수영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한 2주를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일찍 줬어도 내가 넣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좀 반강제로 쉬게 됐죠. 그럼 그렇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 꾸준히 다니셨어요? 수영장? 근데 수영 자체가 좀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1, 2개월 쉬는 게 좀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요? 약간 피부나 머릿결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꾸준하게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 매일매일 오시는데 좀 굳이 그렇게 좀 안 해도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수영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안 할 때는 또 살이 겁나게 찝니다. 그게 근데 수영하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게 기초대사량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영을 한 만큼 이제 식욕이 엄청 돋아가지고 네, 먹는 그러니까 양은 늘었는데. 맞아. 네, 수영을 할 때는 그게 이제 평행이 맞는데 수영 안 하면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식욕은 건 줄어들지 않는다. 네, 늘었는데 이제 늘려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몸이 무거워졌다 싶으면 다시 등록하고 등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수영을 할 때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약간 그 물 속에 있는 자신을 느끼는 명상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엄청 고요한 느낌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지만 고요한 느낌. 네, 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입을 다물게 된 게 다들. 네. 그래서 약간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게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아침 수영은 하루를 시작하기 되게 좋은 그런 리추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아침형 인간들이 꼴 보기 싫은 이유가 약간 그런 뽕이 있잖아요. 아침형 인간 뽕. 나는 일찍 일어나는 갓생 사는 사람이다. 네, 근데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걸 수영으로 한다? 완전 뽕이 장난 아닙니다. 뽕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침에 수영 뽕이 좀 있으신가요? 네, 완전 상쾌하죠. 내일도 수영을 가는데 요새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이사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오늘 같이 다녔는데 네. 수영 등록을 같이 했어요? 친구랑? 네.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제 다니고 친구는 이제 오늘부터 다녔는데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영 제 이름 대고 들어갔대요. 잠깐만 방송 나가도 돼? 제가 오래 다녔으니까 넣어달라 약간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더라고요. 같은 반 그럼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도 같이 미라클 모닝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친구도 이제 수영장 갔다가 바로 이제 출근을 하는. 네. 그러니까 수영 같은 그런 반드시 수영장이 필요하잖아요. 수영을 하려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픈워터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클래스 강습을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등록을 해서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쨌든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확실히 필요하고. 네.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놓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6시면 시간대만. 6시, 7시면 7시 해서 내가 뭐 늦잠을 자거나 뭐 다른 일이 생겨서 뭐 못한다거나 하면은 그 시간은 그냥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운동은 끝나버리는 거잖아. 네. 그런 약간 압박감이랄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그런 네. 마음이 좀 꾸준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도 같고. 네, 근데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좀 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러닝은 그냥 돈이 안 드는데 수영장 강습비를 이제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날 아침에 늦잠 잤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날 갑부가 되는 거지. 돈을 펑펑 쓰는 거지. 왜 돈을 내고 안 갔으니까. 수영장에 기부를 했다. 네. 근데 또 안 간 날에는 기분이 또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그치. 뭔가 패배한 느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가야 됩니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뭔가 금욕적인 삶 같은 느낌. 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아무튼 아까 오운환 카톡방 있다고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저는 달리기 한 거를 이제 기록이랑 같이 올리고 있고 네네. 보니까 지윤님 말고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해서 이렇게 다들 그 수영 가방이나 네. 그런 거를 이게 그 시간에 마치고 딱 찍어서 올리시는데 그 수영 이틀 전인가? 그 수영 인증하시면서 유튜브 데뷔하신 거를 올려주셨어요. 어찌 된 것입니까? 갑자기 수영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수영장이 2주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또 수영쌤이 바뀌었더라고요. 강사쌤이? 네, 강사쌤이 새로 오신 분이 유튜브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모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첫날에 바로 가르쳐주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좀 유명한 수영 유튜버신가요? 뭐 그렇게 네임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 그런 채널인가? 그냥 보통 우리가 그 유튜브 친구들이 시작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단 많은 수준. 구독자가 지금 보니까 8만 명이네. 맞네. 그러네. 엄청 많네. 완전 네임드 아니야? 8.96천 명. 오. 그러면 10만 명이네요? 거의? 그런 지금 채널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네. 나 왜 이렇게 하대했지? 엄청 유명하신 분이구나. 거기 나온 영상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네. 그 수영 어찌된 거면 근데 그 수영장 안에 촬영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가능하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뭐라 했냐면 스타트하는 거를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겠다. 그 수강생들 밴드에. 네, 그런 거는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이빙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세 교정을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 자명하는 거를 이제 찍어서 이제 밴드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 유튜브 영상이었던 거예요. 유튜브 링크를 그냥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우리 수업한 내용이랑 상관도 없어. 그냥 우리 수업한 사람들 그 수영하는 모습이 배경으로 나오고 주제는 그거예요. 어린이 수영장과 일반 수영장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장단점을 알아보자. 그냥 배경 비디오로 그냥 쓰인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지. 괜찮은 건가? 저도 약간 그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문제시될 만한 그런 영상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사전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올려도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올려버리면은 요거를 지워주세요라고 얘기를 그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약간 처음에 찍기 전에 이렇게 저 이거 유튜브 할 건데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좀 안 하겠다고 할 거니까. 약간 배짱이네 이 선생님. 약간 그러네. 근데 막상 영상을 보면 어쨌든 좋다.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수강 당사자들이 다행이긴 한데. 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잠깐 찍힌 거 하고 저도 이제 그 영상에 지윤님이 나오는 구간을 이렇게 재생해서 봤는데 솔직히 다 이제 수모 쓰고 수경 쓰고 다
뭐 네, 비슷비슷한 네, 원피스 수영복 입고 해서 맞아요. 누가 누군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 진짜. 수모로 특정해 주셨잖아요. 네. 수박 그러니까 수모를.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는 물 밖에서는 이렇게 쇼컷에다가 뭐 옷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수영장 안에는 그냥 다 똑같은 그러니까. 그냥 뭐 무성의 돌고래가 되는 거죠. 그냥 원피스 수영복 입은 사람 혹은 팬티 수영복 입은 사람 그냥 이 옷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수영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포즈가 너무 깔끔하다. 아, 예. 어제 안 그래도 폼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이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어떤 걸 한 폼이 예쁘다고 하던가요? 그 저병이랑 평영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선이 예쁘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빨가를 벗고 있었는데 이모님도 빨가를 벗고 있다는 말은 어떤 거야? 근데 이모님도 이제 빨가 벗은 상태에서 막 몸에, 샤워할 때 로션 바르면서 샤워 끝나고 로션 이렇게 막 바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폼은 예쁘고 그럼 얼굴은 안 예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개발아진 것 봐. 그러니까 이모님들이 까까까까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네. 그때 이제 뭐 아이고. 강제적으로 아유 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수영장 이쁜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영장 이쁜이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영장 이쁜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일반 사회에서는 한 번도 예쁘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수영장 안에서는 이렇게 예쁨을 받을 수 있다. 그 점도 되게 메리트다. 네, 진짜 뭐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본인이 유튜브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몸선이 그렇게 예쁜데 그 수영장 이모님들만 보고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편집해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고 가끔씩 이렇게 보고 좋아라 하는 거지. 뭐 내가 직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반되는 노동은 싫다. 귀찮겠습니까? 누가 찍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럼 이후에도 그분의 그 유튜브에 좀 올라올까요? 그렇지 계속 않을까 반 싶습니다. 담당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저희 수영장이 어린이 수영장이고 이제 오전에만 성인반을 하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그 한 수영장이 엄청 작고 거기에 이제 초, 중, 고급반이 다 섞여 있어요. 그냥 레인마다 달라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아마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되지? 구독하고 지켜보겠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저희 수영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저희 반 했다가 뭐 이렇게 한 수영장만 이제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말에는 안 하다 보니까 뭐 주말에 또 가시는 데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맞다. 그 한때 지금도 수영 뭐 이제 재개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지은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됐을 무렵 네. 그 블로그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수영 일기를 꾸준히 올리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수영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그때 받았었는데 수영 일기 왜 요즘 안 쓰세요? 요새요? 요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너무 하기 싫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때웠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썼었죠. 수영 일기 내용을 어떤 걸 쓰셨죠 그때? 저도 오랜만에 그걸 다시 보는데 약간 다양하게 썼더라고요. 열심히 나름. 그 뭐 어떤 분이 뭐 백내장 수술해서 안압이 높아져서 이제 수영을 못한다. 스토리텔링 위주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그럼 안압에 그 좋은 그런 수경 뭐 이런 식으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 이렇게 또 올리고 돈 벌 생각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어떤 날은 이제 제 썰 풀고 이제 뭐 필리핀 그 캠프 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 그런 썰 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니던 수영장에 좀 약간 변태처럼 또 물속에서 이렇게 보신 남자분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분. 어딜 가든 있는 건가 그런. 그래서 분들은. 그 사람을 엄청 욕하는 그런 게시물도 있었고 뭐 약간 그런 것들 나름 스토리텔링 썰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쓰셨었네요. 이게 되게 또 상반되는 게 되게 여기서 우리가 성향이 굉장히 갈린다는 걸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꼈는데 왜요? 저도 그때 마라톤 준비할 때
블로그에다가 아 진짜? 그 1일 기록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내용은 뭐였냐면 네. 진짜 철저하게 딱 운동량과 내가 오늘 먹은 식단과 네. 그 목표한 걸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리고 달렸을 때 어디가 아팠다 이런 걸 약간 이건 진짜 일지처럼 진짜 썼던 그러네. 네 그렇게만 쓰고 뭐 달리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뭐 생각이 거의 안 들긴 하지만 달리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뭐 달리기를 하게 된 뭐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거는 거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냥 항해 일지처럼 오늘 진짜 신기하다. 날씨 맑았음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지은님의 수영 일기는 또 이제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썼어야 하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꾸준히 썼어야 그러니까 하니까? 회사 안에서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피했던 것 같네요. 네, 도피 방법이 지금 다르니까 네. 우리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제하나님 몰입을 해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완전 그냥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느낌. 내일도 수영 가세요? 그러니까요. 내일 금요일이라서 가야 됩니다. 금요일은 가야 되는 날입니까? 네, 금요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몇 회 나가셨어요? 이번 주 그 월요일 날 등록해서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 등록해서 네, 지금 월, 화, 수, 목 이렇게 갔지. 나흘 나갔어요? 네네네. 매일매일 나갔네 그러면. 그래도 첫 주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2달 만에 나갔는데. 네.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네요. 오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원환 지켜보겠습니다. 네, 쥐하다님은 내일 네. 러닝 하세요? 네. 내일 저도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주 3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할 생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바람에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거의 이 스튜디오에 오는 정도가 오늘 활동량이 다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스튜디오 여기가 꽤 이제 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걸어와야 되죠. 네, 뭐 충분하지 않아. 이걸로 오늘 운동 끝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저는 뭐 2달 동안 약간 찔리면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근데 참 운동은 완전히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양면을 다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엔 되게 목표지향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겠다, 어디 대회 나가서 완주를 하겠다. 네. 아니면 뭐 예전에는 그 기록 같은 것도 자기 기록 깨는 거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냥 5km를 뭐 지난주에 30분 만에 들어왔으니까 28분 만에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의식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고 기록을 깨고 이런 재미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오히려 이제는 더 약간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됐달까? 지금은. 왠지 더 열심히 해야만 할 것 같고 약간. 내가 지금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면 그걸 해야 된다? 그 숙제 같은 기분이 이제 드는 게 운동에 있어서 숙제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게 지금의 저랑은 안 맞게 된 것 같고 그냥 꾸준하게 몸을 일정하게 움직여주는 거 어느 정도 부하를 좀 줘서 몸이 이렇게 완전히 처지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에 요즘은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일단 제일 힘들잖아요.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진짜 힘들어요. 수영장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밖에 이제 주로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고 러닝은 대충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냐 속건 티셔츠 이런 걸 입어야 좀 달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스포츠 티셔츠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재질의. 네, 그런 거 입고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거 현관문을 여는 데까지 드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수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서는 거, 그냥 수영장에 도착하는 거. 은근히 뭐 약간 거기서부터 그 나가는 것까지는 쉬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그 장벽으로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수영장 갈 때는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브라자도 안 하고 어차피 씻을 거니까. 네, 어차피 거기 가서 이제 세안 다 할 거니까. 맞아. 네, 수신할 거니까. 거기 그 머리 사람들 머리 감는지 안 감는지 감시하는 할머니도 항상 있잖아. 근데 저는 머리가 짧아서 봐주더라고요. 그 제가 전날
자기 전에 맨날 샤워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들어가면 바로 분노의 양치 갈기고 수모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전날 샤워를 했다는 건 님만 알지 거기 계신 이제 그 머리 감기 경찰 할머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아니 모두가 알도록 합니다. 아 어떻게? 그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털어서 말리고 그냥 이렇게 자면은 머리가 초사이언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수영장까지 가는 길에는 모자를 쓰고 감췄다가 이제 샤워실에 도착하면 짜잔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렇죠. 아직까지 컴플레인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여튼 그러면 그 지금 수영장 등록하신 거는 한 달 단위로 등록하는 거죠 거기도? 네. 보통 그렇게들 하시니까 우리의 꾸준한 운동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운동도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사실 제 또래 운동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근황을 전해오는 친구를 보면은 걱정부터 돼요. 네. 그러다 간다.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친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운동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요즘 사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현대 사회에. 막상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운동.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 활동을 찾으셔서 재미를 붙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운함방에 있는 분들도 진짜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시작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더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네네.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너는 해봤냐?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이너한 종목을 하고 계신 분 영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댓글 소개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키어 정체성이 다양하듯이 운동 종목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스 까먹네.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니까 남겨주십시오. 네. 이번 주부터 그래서 방금 댓글 소개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댓글 소개 시간을 이번 주부터 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냥 가져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7회 연애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피처링 보리. 네, 지난화 방송에 관한 댓글이네요. 지난화 방송 매일 작은 혁명님이 지하다 사랑합니다. 대뜸 고백을 해주셨어요. 대뜸 고백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분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매일 작은 혁명. 네, 또 어떤 댓글이 달려있죠? 그리고 고지식 박사님께서 내가 재밌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만나서 재밌는 얘기해줄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보리님이 그 애인분과 처음 이제 핸드폰 번호 딸 때 처음 이제 만나서 핸드폰 번호를 딸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재밌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을 어필했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지하다님의 말을 듣고 지금 약간 어이없어 하시는. 근데 진짜 웃기네요. 읽으니까 다시 나도 저게 저렇게 텍스트화 되니까 너무 민망하네요. 그리고 10572843님께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닉네임을 설정하지 않으시면은 자동으로 그냥 번호로 되는 거예요? 회원번호 같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아이디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 이거 어제 숫자님, 숫자님께서 10572843님께서 보리님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 제가 했던 연애에서 제 문제도 되돌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타 너무 비웃었네. 실제로 오타가 나 있군요. 네, 되돌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반지 플러팅 정말 너무 신박하고 좋네요. 이것이 파워레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지난번 정말 보리님이 파워레즈로서의 그 면모를 가감없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가셨고 진짜 대단하죠. 그 플러팅은. 근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상세하게는 써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7.5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아, 네, 그렇죠. 실패한 기록이죠. 그래서 10572843님께서 에이 뭐야 실망크. 아, 되돌이랑 같은 분인가요? 네, 되돌이님께서 에이 네. 뭐야 실망크. 그래서 제가 그죠. 실망스러운 화였습니다. 저희에게도 청취자분들에게도 네.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아, 네. 이전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연님이 부키영화 지읒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제 답글을 달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그 방송 운영 계정으로 네, 좋아요를 다 누르고 있고 제가 눌렀다는 것은 다 잘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흘려 보내는 것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부터는 네, 이렇게 방송 말미에 코멘트를 좀 읽고 네, 그거에 대한 저희의 생각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끝내버리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사연 방송, 네, 대망의 사연 방송, 네,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어떤 망한 썰들이 있는지 한 주 동안 기대하시라. 한 주 동안 너무 기다려지겠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